자, 화학의 첫 단원이죠. 화학과 우리 생활. 자,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는 뭐 인간 생활에 우리 화학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줬냐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산업혁명 때문에 인구수가 팍 늘어납니다. 그래서 먹을 게 부족해졌어요. 농업 생산량이 부족해졌습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연 비료 말고요, 인공 비료가 필요했거든요. 그 인공 비료를 만들게 된 물질이 바로 요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암모니아를 합성함으로써 이제 인공 비료가 대량 생산하게 됐거든요. 인공 비료를. 자, 암모니아는 공기 중에 질소와 그 다음에 수소는 공기 중에 없어요. 이거는 공기 중에 없죠. 따로 생산을 해야 돼요. 수소는. 자, 질소와 수소를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공기 중에 질소는 어때요? 매우 안정적인 기체죠. 안정한 기체. 자, 그 다음에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서 1대 3의 비율로 질소 한 분자, 수소 세 분자를 반응을 시켜요. 근데 질소가 안정적인 기체라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얘네를 반응을 시키려면 고온, 고압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야 돼요. 온도는 200에서 한 400도 정도, 기압은 100기압 정도. 요렇게 조정을 했을 때 암모니아가 잘 생겨요. 요 방법을 찾은 사람이 하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버 보슈법이라고 합니다. 보슈라는 사람도 같이. 자, 그래서 이렇게 암모니아가 생산이 돼요. 자,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이제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됩니다.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NH3니까 질소가 들어가 있잖아. 질소가 있어야 식물들은 뭘 만들어내니까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거든요. 질소를 섭취해야 단백질이 합성이 되잖아. 자, 그래서 암모니아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이용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되면서 이걸 이제 공급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됐다.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거. 이것밖에 아니라 요게 주로 많이 물어봐요. 이놈을. 자, 그 다음에 의약품 개발은 또 뭔가 볼게요. 대부분 천연 상태, 자연 상태의 물질을 썼거든요. 또는 뭐 추출한 거, 자연적인 물질에서 추출한 거, 뭐 그 정도를 썼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부족하게 됐죠. 그래서 합성 의약품을 만들게 됩니다. 아스피린이죠.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세틸 살리실산을 합성하였고라고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왔는데,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원래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예전에는 복용했겠죠. 이게 버드나무 잎사귀에서 나오는 건데요. 껍질인지 잎사귀인지 하여간 버드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진통제로 썼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살리실산에 아세트산을 반응을 시켜서 요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들어냅니다. 이러면 부작용도 최소화되고 진통제 역할은 그대로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의 학명은 아세틸 살리실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회사에서 이름 붙인 제품명이에요. 아스피린은. 자, 그 다음에 최초의 항생제는 누구냐? 페니실린. 알죠? 푸른 곰팡이 기억나시죠? 예. 푸른 곰팡이에서 플레밍 아저씨, 그죠? 플레밍 아저씨가 페니실린을 뽑아냅니다. 최초의 항생제다.
항생제는 뭘 억제한다?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을 억제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뒤로 뭐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의약품에서는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합성섬유.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면서 필요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연섬유로는 뭐 택도 없는 거죠. 자연에서 얻는 것만 가지고는 면이나 마, 비단 이거 가지고는 늘어난 인구들의 옷감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합성 섬유를 개발하게 됐다. 합성 섬유는 어디에서 나와요? 재료가 원유에서 나옵니다. 원유로 이용한 거죠. 원유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고 만들어진 합성 섬유들의 최초 만들어진 것들 이제 나일론 최초의 합성 섬유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굉장히 질기고 신축성이 좋아서 튼튼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수분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나일론 수분 흡수가 거의 뭐 빵이죠, 빵. 자, 그래서 의류, 텐트, 낚싯줄, 밧줄, 칫솔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의류 쪽에서는 주로 이제 질긴 거 요런 거에 많이 쓰는 거죠. 스타킹 신고 구두 신고 하루 종일 걷다 보면은 발냄새가 엄청 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옷감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폴리에스터. 지금 뭐 뒤에 보면은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옷감 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은 말이고요. 가장 널리 쓰이는 합성 섬유다. 현재 쓰는 옷들의 한 80%가 폴리에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능성 섬유들도 개발이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최신 뭐 의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속의 재련입니다. 금속의 재련. 자연 상태에 있는 그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철은 철광석을 재련하여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철광석이 자연 상태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Fe2O3. Fe2O3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적철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질은 Fe2O3는 어때요?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저렇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저기 상태에서 산소를 뽑아 가야 돼요. 산소를 빼내야 순수한 철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고온의 용광로 한 1500도 되는 용광로에 탄소가루하고 같이 넣어서 반응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억지로 산소를 떼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의 재련에 화학이 영향을 미쳤고 그 뒤에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알루미늄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알루미늄 자체는 순수하게 알루미늄을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알루미늄도 자연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Al2O3. 자, 이거를 Al2O3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광석이죠. 근데 얘가 녹는 점이 2000도 이상이에요. 2000도 이상. 녹는 점이. 안 녹아. 그러니까 용광로 들어가 이게 용광로 1500도 정도 되거든. 여기 넣어도 안 녹아요. 그러니까 재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알루미늄은 거의 20세기에 들어와서나 사용이 돼요. 네, 전기분해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재련을 하게 됐답니다. 우린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십시다. 용광로가 아니고 전기분해법을 이용해서 재련을 하게 됐다. 그래서 현재는 알루미늄을 얻어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개발입니다.
플라스틱은 다른 말로 합성 수지라고 불러요. 합성 수지. 예. 앞에서 합성 섬유 배웠죠? 예.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원유에서 뽑아냅니다. 예.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라는 놈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뭐 아까 합성 섬유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건축 재료도 개발이 되는데 이거에 화학이 또 큰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얘기고요. 강철에 대한 건 앞에서 말씀해 드렸죠. 철을 일단 강철은 또 철하고 다르지. 철을 뽑아내 용광로에서 선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용광로에서 나온 걸 이제 선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에다가 탄소 함유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럼 어때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강철이 된다 이거죠. 탄소 함량을 조절해서 강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시멘트, 산화칼슘, CaO, 여기에 모래, 철,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게 시멘트라고 하네요. 단단하게 굳는 성질을 이용해서 건축 재료로 이용이 되고요. 요거에다가 모래 자갈을 섞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콘크리트. 또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심으면 철근 콘크리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유리 있죠, 유리? 유리는 모래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가 주 원료다. 이런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건축 재료를 또 만들어 쓰게 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화학과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은 뭐야? 여러 가지 물질에 화학이 얼마큼 관여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주성분은 뭐다? 규소, 저마늄 둘 다 14조 원소들. 자, 요것들이 원료로 이용이 됐고요. 모래에서 이산화균소 가열해서 재결정해서 얻어진 순수한 규소를 얻고 이를 얇게 깔아요. 웨이퍼라는 거는 뭐 빈대떡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얇게 요걸 만들어서 반도체 제작에 이용을 한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이나 이런 거는 물리나 뭐 전자공학과 얘기잖아요. 근데 이 웨이퍼 만드는 거 화학공학과에서 하거든요. 화학공학에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화학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화학전지 화학전지 뭐 당연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구성하는 물질과 기타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다. 화학전지 당연히 화학이 관여한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도 화학이 관여하고 있다. LCD 액정이죠. 액정 표시장치하고 요 다음 버전이죠. 현재는 LED 많이 쓰고 있고요. LED에서 더 고급으로 들어가면 OLED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자, 이런 거 당연히 화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의약품에도 화학이 관여하고 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소재. 어디 보자. 강하면서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 다음 유연성과 전기 전도도가 높은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이런 것들. 요거 흑연의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은 전부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흑연의 동소체예요.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합 방식이 좀 약간 다른 거를 동소체라고 부릅니다. 뭐 형상 기억합금 뭐 이런 신소재 등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화학에 관여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화학과 지속 가능한 미래 화석 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려서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된다. 뭐 아는 얘기고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학이 뭐 역할을 한답니다. 어떤 역할을 할란가?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니까 대체 에너지 개발에 또 관여를 하고 있답니다. 태양전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아예 없애버리는 기술을 지금 상용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흡수해서 탄소만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땅 속에 저장해 놓으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석유나 석탄이 또 될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섬유나 건축 자재 등의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땅 속에 딱 저장하기도 하고, 저장된 이산화탄소는 탄소만 뽑아져 나오게 되면은 뭐 석유나 석탄으로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CO2 처리 기술에도 화학이 관여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뒤쪽에 문제 어디죠? 핵심 정리까지 쭉 있어서 19쪽까지 문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